흥미 본편. 곡물이 색을 갖게 되었을 1. 흥미가 건네는 첫인상. 흥미는 한눈에 시선을 끄는 곡물입니다. 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해온 쌀의 얼굴과는 다릅니다. 밥을 짓기 전 마른 흥미는 단단하고 어둡습니다. 윤기보다는 무게가 먼저 느껴지고 손에 쥐었을 때도 부드러움보다는 밀도가 전해집니다. 불린 뒤 밥을 지으면 흥미는 흰쌀처럼 퍼지지 않습니다. 알 하나하나가 형태를 유지한 채 색과 식감을 남깁니다. 흥미는 입에 들어오는 순간 맛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씹는 시간으로 말하고 식사의 속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건강한 잡곡이라는 익숙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흥미의 본래 자리와 역할을 차분히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흥미의 기원. 귀했던 쌀, 제한되었던 곡물. 흥미는 처음부터 일상의 곡물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흥미는 오랫동안 귀한 쌀로 분류되었습니다. 수확량이 적고 재배가 까다로웠으며 도정과 보관에도 손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흥미는 왕실, 재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고 일반적인 주식으로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흥미의 짙은 색은 장식이 아니라 자연의 결과였습니다. 품종, 토양, 기후가 만들어낸 흔적이었고 그 흔적은 곧 희소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는 배를 채우는 쌀이라기보다 의미를 담는 쌀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3. 우리가 아는 흥미. 잡곡밥과 슈퍼푸드의 이미지. 오늘날 흥미는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식탁에 등장합니다. 백미에 섞는 잡곡, 건강을 고려한 선택,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강조한 곡물. 흥미는 이제 귀한 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고르는 쌀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흥미가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건강관리의 상징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흥미는 종종 일상의 주식이 아닌 기능성 재료처럼 인식됩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곡물, 백미를 대체해야 하는 쌀, 몸을 바꾸는 식재료라는 기대가 흥미 위에 덧씌워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는 본래의 자리와 조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4. 흥미의 본질. 맛이 아니라 식사의 구조. 흥미의 핵심은 고소함이나 단맛이 아닙니다.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성격에 있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전분 구조가 단단한 흥미는 백미보다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이 느림은 흥미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흥미는 밥을 무겁게 만들기보다 식사의 리듬을 늦춥니다. 씹는 시간을 늘리고 포만감이 오래 남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흥미는 맛있는 밥을 만드는 쌀이라기보다 오래가는 밥을 만드는 곡물에 가깝습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흥미를 단독 주식처럼 다루면 불편함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5. 흥미의 조리 성격. 불림, 비율, 시간이 만드는 차이. 흥미는 조리법에 따라 전혀 다른 곡물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흥미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식사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불림의 시간입니다. 흥미는 껍질이 두껍고 수분 침투가 느립니다. 백미처럼 바로 씻어 취사하면 알은 단단하고 중심은 설익은 느낌으로 남기 쉽습니다. 충분히 불린 흥미는 식감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밥 안에서 다른 곡물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불림 과정은 흥미가 밥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비율입니다. 흥미는 많이 넣을수록 좋은 쌀이 아닙니다. 백미 대비 소량만 섞어도 색, 식감, 포만감이 충분히 달라집니다. 흥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밥은 단단해지고 씹는 부담은 커집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건강한 밥이 아니라 불편한 밥이 됩니다. 그래서 흥미는 주도하는 곡물이 아니라 구조를 잡아주는 곡물로 쓰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은 시간입니다. 흑미밥은 갓 지었을 때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난 뒤 더 안정적인 식감을 보입니다. 열과 수분이 천천히 정리되면서 아래 중심과 겉이 맞춰지고 씹을 때의 저항감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흑미가 가진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빠른 조리,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기다림을 전제로 완성되는 곡물. 흑미는 빨리 먹기 위한 쌀이 아니라 천천히 먹게 만드는 쌀입니다. 이 조리 성격을 이해하면 흑미는 더 이상 다루기 어려운 잡곡이 아니라 식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흑미는 단순한 건강 식재료를 넘어 생활의 식재료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6. 흑미와 슈퍼푸드 담론. 건강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생기는 균열. 흑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맛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언어 덕분이었습니다. 항산화, 식이섬유, 혈당관리, 포만감, 이런 단어들이 흑미를 둘러싸기 시작하면서 흑미는 곡물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재료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흑미는 원래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곡물입니다. 하지만 슈퍼푸드 담론 속에서 흑미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처럼 소비됩니다. 이때 흑미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씹는 시간이 길다는 점은 소화가 안 되는 곡물로 바뀌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특징은 다이어트용 주식으로 단순화되며, 단단한 전분 구조는 백미를 대체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흑미는 균형을 보조하는 곡물에서 대체제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탁은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백미를 전부 흑미로 바꾸거나 매 끼니 흑미 섭취를 권장하거나 아이와 노년층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흑미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흑미는 모두에게 항상 맞는 쌀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절이 전제된 곡물입니다. 슈퍼푸드 담론은 흑미를 빠르게 소비하게 만들었지만 흑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균열은 식사에서의 분리입니다. 흑미는 밥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작동하는 곡물입니다. 그런데 기능 중심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흑미는 점점 단독으로 섭취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순간 흑미는 식재료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가 됩니다. 식사의 즐거움보다는 효과와 수치가 앞서고 음식의 조합보다는 성분표가 먼저 읽히게 됩니다. 이 흐름은 흑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많은 재료들이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생활 속에서 쓰이던 재료가 건강 담론에 포장되고 기능 위주로 소비되며 결국 식탁에서 멀어지는 과정. 흑미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흑미를 다시 식재료로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몸에 좋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왔는가로 돌아가는 것. 흑미는 몸을 바꾸는 곡물이 아니라 식사의 리듬을 바꾸는 곡물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흑미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다시 식탁 위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가장 현실적인 자리, 실제 식탁 속의 흑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7. 실제 식탁 속의 흑미. 가장 현실적인 자리. 흑미는 특별한 식단에서보다 일상적인 식탁에서 더 잘 작동하는 곡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미를 건강을 챙길 때만 먹는 쌀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흑미가 가장 편안한 자리는 아주 평범한 한 끼입니다. 백미 중심의 밥상에 소량 섞여 들어갈 때 흑미는 존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밥의 밀도를 바꾸고 식사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춥니다. 이때 흑미는 맛을 더하는 재료라기보다 식사를 조율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흑미가 가장 안정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단독이 아니라 혼합입니다.
백미와 함께일 때 흥미는 단단함을 나누고 백미는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보리, 귀리 같은 곡물과 함께 쓰이면 각자의 성격이 겹치지 않고 분산됩니다. 씹는 감각은 살아나지만 부담은 커지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먹기 편하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어 온 방식입니다. 죽이나 밥 베이스 음식에서도 흥미는 제 역할을 합니다. 죽에 흥미를 소량 섞으면 질감이 지나치게 묽어지지 않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밥을 바탕으로 한 도시락, 한 그릇 음식에서도 흥미는 식사의 중심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 식사를 쉽게 끝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흥미가 배를 채우는 곡물이 아니라 식사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곡물이기 때문입니다. 한식 반찬 구성과도 흥미는 비교적 잘 어울립니다. 국과 반찬의 맛이 단순한 날일수록 흥미는 밥의 역할을 분명히 해줍니다. 짠맛이나 자극적인 반찬이 많지 않을 때 흥미의 단단한 식감은 식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반대로 반찬이 과하게 기름지거나 양념이 강할 경우 흥미의 존재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점은 흥미가 모든 식탁에 어울리는 곡물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제 역할을 하는 재료임을 보여줍니다. 아이와 노년층의 식탁에서도 흥미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충분히 불리고 비율을 낮추고 식감이 부드러워진 상태로 사용하면 흥미는 식사의 밀도를 높이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씹는 부담과 소화 불편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흥미가 가진 성격을 이해할 때만 가능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 식탁에서의 흥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흥미는 눈에 띄는 주인공이 되기보다 밥 한 숟갈의 무게를 조절하는 곡물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매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날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싶을 때 흥미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흥미가 오랫동안 곡물로 살아남아 온 방식입니다. 8. 지역과 문화 속의 흥미. 귀함에서 선택으로 흥미는 오랫동안 누구나 고를 수 있는 곡물이 아니었습니다. 재배가 까다롭고 수확량이 적으며 보관과 도정에 손이 많이 가는 곡물은 언제나 남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흥미는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의례와 상징의 곡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래, 약식, 특정 시기에만 허락된 밥상. 흥미의 색은 영양보다 먼저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곡물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대량 재배, 유통의 발달, 식량 부족에서 벗어난 사회. 이 변화 속에서 흥미는 더 이상 아껴야 할 곡물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곡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귀함에서 선택으로의 이동입니다. 과거의 흥미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곡물이었고 지금의 흥미는 먹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하는 곡물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접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 식탁은 배를 채우는 음식보다 어떤 방식으로 먹을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는 이 질문에 아주 조용하게 응답하는 곡물입니다. 흥미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특별한 성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고 식사의 속도가 느려지며 포만감이 오래 남는 구조. 이 모든 요소는 빠르게 먹고 쉽게 소비하는 식사 방식에 작은 제동을 겁니다. 흥미는 식사를 바꾸지 않지만 식사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는 슈퍼푸드 담론과도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슈퍼푸드는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지만 흥미는 천천히 변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흥미는 유행의 중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유행이 지나간 뒤에도 식탁에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흥미가 받아들여지는 방식도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특별한 날의 쌀이고 어떤 곳에서는 백미를 보완하는 일상의 선택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흥미가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허용하는 곡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유연함이 흥미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는 강요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매 끼니가 아니라, 필요한 날에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의 비율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식탁에 오를 때 그 순간 흥미는 다시 곡물 본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흥미는 귀한 곡물도 유행하는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흥미는 식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고르는 곡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야말로 흥미가 오늘날 우리 식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9. 흥미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 흥미는 성격이 분명한 곡물인 만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흥미는 소량만으로도 밥의 구조와 식감을 충분히 바꿉니다. 많이 넣는 순간 장점보다 부담이 먼저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불림없이 취사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을 생략하면 흥미는 밥 속에서 끝내 풀리지 못하고 씹는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이, 노년층,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 흥미는 조절이 필요한 곡물입니다. 흥미는 잘못 쓰면 불편해지고 알맞게 쓰면 오래 남습니다. 10. 흥미와 궁합이 좋은 조합. 흥미는 강한 맛을 가진 음식보다는 구성이 단순한 식사와 잘 어울립니다. 백미와의 조합은 흥미가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방식입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보리, 귀리 같은 곡물과 함께할 때도 흥미는 과하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씹는 감각은 늘어나지만 식사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국과 반찬이 단출한 밥상, 자극이 적은 한 끼에서 흥미는 밥의 역할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때 흥미는 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식사를 완성하는 곡물이 됩니다. 11. 흥미가 남기는 여운. 씹는 시간의 기억. 흥미의 인상은 첫 숟갈에 남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속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때 흥미는 비로소 기억됩니다. 포만감이 오래 남고 다음 식사를 서두르지 않게 만드는 감각. 흥미는 맛으로 남는 곡물이 아니라 시간으로 남는 곡물입니다. 12. 색을 가진 곡물의 끝에서 흥미는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다만 다시 선택되고 있을 뿐입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은 흥미를 빠르게 불러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천천히 먹는 식사에 가깝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흥미를 특별하게 만들기보다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유행이 지나가도 식탁에 남는 곡물, 강요하지 않아도 조용히 선택되는 재료. 흥미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이렇게 작지만 오래가는 재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려 합니다.